일광 지역은 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내년이면 전체 인구가 3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치면서 6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기사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일 연속 10,00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비상대응이었던 의료체계를 일반체계로 전환하고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는데요. 지난 2019년 초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약 3년 만에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메가시티라는 단어 대신 3개 시도가 정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드립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메가시티로 키우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닻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절차가 완료되면서 19일 0시부터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한 겁니다. 특별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만 약 778만 명, 전체 면적은 12,3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정부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70개의 핵심 사업도 발표했습니다. 규모에 걸맞는 새로운 권한도 부여됩니다. 정부와 3개 시도는 국가 사무의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분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별연합은 오는 2040년 인구 1,000만 명, 경제규모 490조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서 3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특별지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처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역의원 9명씩 모두 27명이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부울경 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 장으로 선정합니다. 하나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3개 자치단체가 함께 이제 공동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조와 희생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의 목적을 우선하는 이런 어떤 자세가 되어야 성공하지 않을까. 부울경 특별연합은 조례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일광 신도시 조성 후 일광면이 일광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내년이면 일광 주민들은 3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당장 힘들더라도 국도 14호선을 잇는 과선교의 인접도로라도 확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원25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일광 신도시 일대입니다. 현재 일광읍 인구는 2만 5천여 명, 올해 일광 신도시 내 3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데다 신도시 인근 삼덕지구에도 1,500여 세대의 대단지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등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광 신도시 내 촘촘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주 도로는 주말이면 주민뿐만 아니라 일광 해수욕장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주변 관광지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차량이 뒤섞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국도 14호선에 있는 후동 과성교 인접도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광으로 나오면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방 통행이 되어서 정체가 많이 되고 특히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큰 도로로 붙어서
3차선에서 1차선까지 기장경찰서를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일광 신도시 후동 가성교입니다. 주로 일광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보시다시피 일방 통행이다 보니 일광 해수욕장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일광 신도시 조성 당시 도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신도시에서 기장 많다리를 잇는 우회도로 개설도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요원한 상황. 모든 세대 입주가 완료돼 본격적으로 교통난이 시작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도 14호선 합류도로 중 일정 구간을 기장경찰서까지 2차선을 더 확장을 시켜서 백목 현상을 해소해야 되고 일광 해수욕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켜서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기장군에서는 관리청과 진영국도관리청과 하루속히 협의를 해서 기장군에서는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으로 현황 조사만 이뤄졌다며 앞으로 도로 확장을 위해 진영국토청, 철도공단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견됐던 교통난이 현실로 이어졌고 주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9일 오전 6시쯤 부산 진구의 한 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또 다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며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8시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4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자정쯤 사상구 감전교차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달리던 9.5톤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8시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 방향 금정산 터널을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60대 운전자 A씨가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이 도로를 전면 통제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행 중 엔진 부위에서 연기가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2년) 전 오늘은 전국 곳곳의 거리마다 시민과 학생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려는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무력 진압에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이 분노는 들불처럼 거세졌죠. 결국에 이 거센 항쟁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주시민의 승리였던 것인데요. 독재는 종말을 고했지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는 6월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꽃,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일꾼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무관심은 권리 포기일 뿐만 아니라 책임 방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소중한 한 표, 저부터 꼭 행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취업문은 갈수록 위축되고 좁아지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공공기관들이 통합 채용 절차에 나섰습니다. 벌써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지난해 졸업생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던 연구 계속 열심히 하고 영어나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준비할 건 다 미리 준비하는 거. 코로나 시대에 지금 취업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아직 취업하는 나이는 아니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 분야에 따라 온도차도 크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기업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정적인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통합 채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별 산별적으로 치르던 채용 시험이 통합 채용으로 변경되면서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관별 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부산교통공사 96명, 부산도시공사 31명, 부산시설공단 45명, 부산환경공단 37명,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15명 등입니다. 15개 기관에서 채용할 인원은 총 275명 규모입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서 접수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 오후 5시까지 7일 동안입니다. 통합 필기시험은 5월 21일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해 응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 관리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19일 0시 기준 부산의 1일 신규 확진자는 5,3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보다 확진자는 늘었지만 13일 연속 10,000명 미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4명으로 줄어 중증 치료병상 가동률도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 후 재택 치료자는 34,0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받던 60대에서 80대 확진자 2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비상대응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증병상 371개를 감축했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상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제6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했고 이달 말 센터 한 곳을 추가 감축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 출신 전현직 부산시 의회 의원들과 부산 진구 의회 의원 40명이 김영우 국민의힘 부산 진구청장 예비후보의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은 부산 진구를 가장 잘 알고 능력과 자질이 확실히 담보됐다며 김 예비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삼선시의원의 의정활동과 지역에 대한 헌신해온 만큼 부산 진구를 확실히 발전시킬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하루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용 대상은 두리발에 등록된 교통약자로 20일 0시부터 24시간 무료로 운행합니다. 하지만 중대형 차량인 솔라티의 시외 운행과 교통약자 콜택시인 자비콜은 제외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장애인의 날에도 두리발 차량 159대를 이용해 943차례 무료 운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5월부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폐현수막이나 현수막 지지대로 사용한 나무 막대를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합니다. 폐현수막은 가방, 앞치마, 선풍기 덮개 등 생활소품이나 잡초 예방을 위한 농경지 덮개 등 다용도 자루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장구는 동서대학교와 손잡고 영화 영상문화 분야 상생협력 사업인 에버그린 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은 부산 지역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에버그린 영화대학과 에버그린 마을 미디어 교육 등이 추진됩니다.